할머니 그 약 드시면 안 돼요. 7살 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필사적으로 뻗은 작은 손. 복자의 손에 들린 하얀 알약. 입으로 향하던 물잔. 그 순간 태민의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자는 손자를 봤습니다. 7살 아이의 눈에 가득한 공포.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태민아, 왜 그래? 복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태민은 할머니를 꽉 붙잡았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머니 약은 바꿔야 된대요. 복자의 손에서 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하얀 알약. 복자는 그 약을 내려다봤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여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일은 넘은 할머니가 발견한 진실. 손자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외로운 싸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세상에서 한 여자가 선택한 것은 포기가 아닌 저항이었습니다. 이번 생은 내가 나를 지켰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에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어요. 40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허리로 번져 올라왔어요.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서는 동작조차 이젠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옷을 갈아입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전날도 똑같이 중얼거렸던 말이었어요. 식당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아들 재호에게 물려줄까도 생각했지만 요즘 애 표정을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골목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 손엔 이미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였죠. 식당 앞에 다다랐을 때 복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누군가 서 있었어요. 아이였습니다. 복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작은 실루엣이 천천히 윤곽을 드러냈어요. 손자 태민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지 한참인데 아이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소매는 손등까지 내려와 있었고 지퍼는 턱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복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태민의 발이 보였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왼쪽 신발이 오른발에, 오른쪽 신발이 왼발에 신겨져 있었어요. 끈은 풀린 채로 질질 끌렸습니다. 태민아? 복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민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창백한 얼굴에 눈만 유난히 컸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태민이 할머니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등뼈가 너무 앙상하게 만져졌어요.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엄마는? 집에 있어요. 그럼 혼자 온 거야?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열쇠로 식당 문을 열었어요. 철커덕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났고 묵직한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태민이 할머니의 손을 다시 한번 꽉 붙잡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복자는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태민의 눈엔 애원하는 빛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발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뭔가를 부탁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식당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불을 켜고 주방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를 켰어요. 설렁탕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뽀얗게 김이 올라왔고 익숙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태민은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며느리 서연이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태민이가 또 말도 없이 나갔네요. 서연은 정중했습니다. 말투도 단정했고 옷차림도 깔끔했어요. 하지만 복자는 알아챘습니다. 며느리가 태민을 부를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는 걸요. 태민아, 가자. 서연의 말은 짧았습니다. 명령에 가까웠어요. 태민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복자는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봤어요. 그날 저녁 복자는 태민을 재웠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였어요. 태민은 할머니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태민이 거의 잠든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약을 바꿔야 된대요. 복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엔 며느리가 챙겨준 약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이후 마음이 복잡하고 의심스러워 약을 바로 삼키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태민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식당에 오면 뛰어다녔어요. 소리를 지르고 물을 쏟고 의자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달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고 의자에 앉을 때도 천천히 소리 나지 않게 앉았어요. 가장 먼저 하는 건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할머니가 어떤 표정인지, 다른 손님들이 자기를 보는지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그런 태민이 안쓰러웠어요. 태민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국수 삶아줄까? 복자가 물으면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침 먹었어? 네.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어요. 태민이 거짓말을 한다는 걸요. 아이의 눈이 부엌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거든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났고 국수가 하얗게 익어갔어요. 그냥 할머니가 먹으려고 하는 건데 너도 조금만 먹어줄래? 그제야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가 국수를 내밀자 태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짜 아이다운 웃음이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 태민은 후루룩 국수를 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가 한 장난, 선생님이 칭찬해준 그림 이야기를 했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럴 때의 태민은 정말 평범한 7살 아이였어요. 하지만 시계가 4시를 가리키면 달라졌습니다. 태민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국수 먹던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복자는 알았어요. 태민이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늘 이런다는 걸요. 할머니, 배 아파요. 태민이 화장실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많이 아파? 조금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태민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것 같아요. 복자는 태민을 소파에 눕혔습니다. 아이의 배를 쓰다듬어주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태민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5시쯤 서연이 태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태민아, 엄마 왔어. 집 가자.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느꼈어요. 그 부드러움 아래 깔린 차가움을요. 태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보며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복자는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일 보자, 태민아. 네, 할머니. 태민이 서연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복자는 들었습니다. 신발 제대로 못 신었네. 아침에 뭐 했길래 이 모양이야?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복자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 그거 제가 아침에 급하게 신겨서 그래요. 미안해요. 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복자를 쳐다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어머님. 조심하세요. 서연은 태민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복자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태민의 어깨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복자는 문을 닫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민이 앉았던 자리엔 국수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어요. 복자는 그릇을 들어 싱크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태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약은 바꿔야 된대요. 복자는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릇을 씻으면서도 복자의 머릿속엔 태민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복자는 그걸 이제야 알아챘습니다. 혈압약 1알, 당뇨약 1알, 관절약 2알. 40년을 식당을 하며 망가진 몸이었어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약을 챙겨줬어요.
일주일치씩 작은 봉지에 나눠 담아뒀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확하게 분류돼 있었어요. 복자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서연은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전화를 했어요. 복자가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응, 먹었어. 다 드셨죠? 혈압약이랑 당뇨약 다요? 그럼. 잘하셨어요. 건강하셔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복자는 전화를 끊으며 생각했어요. 참 좋은 며느리야. 하지만 태민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달라졌습니다. 복자는 약봉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하얀 알약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늘 먹던 약인데 왜인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웠어요. 서연은 항상 정성스럽게 약을 챙겨줬고 복자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심하다니요.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복자는 약 한 알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약을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쪽만 입에 넣고 나머지 반쪽은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자는 약을 반씩만 먹었습니다. 가끔은 물에 삼키는 척하고 몰래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식당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자는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던 증상이 줄어들었고 하루 종일 졸리던 것도 나아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조금 덜했어요. 이상하네.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약을 덜 먹는데 오히려 몸이 좋아지다니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식당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약 챙겨드렸어요? 서연은 복자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손에는 새로 준비한 약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응, 먹었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혈압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서연은 복자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를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안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약 효과가 있나 봐요. 그런가? 네. 이 약들이 어머님한테 잘 맞나 봐요. 계속 이렇게 드셔야 해요. 서연은 새 약봉지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일주일치였어요. 복자는 그 봉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참 어머님.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하지. 고기도 드시고 야채도 드세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해요. 서연은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서연의 손을 봤습니다. 가늘고 하얀 손이었어요.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이대로만 하시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자도 따라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 오한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돌아간 뒤 복자는 새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투명한 비닐 너머로 약들이 보였어요. 하얀색, 분홍색, 노란색. 복자는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응. 다 드셨죠? 그럼. 복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은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자는 손바닥을 봤습니다. 땀이 나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약을 삼키는 일이 이제는 두려워졌습니다. 최영식은 복자의 식당 단골이었습니다. 20년을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찾아왔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메뉴를 시켰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 김치 많이요. 영식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묵묵히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어요. 영식이 전직 형사였다는 걸요. 정년 퇴직하고 혼자 사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영식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사장님 설렁탕 하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복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떴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릇을 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복자는 그릇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영식이 복자를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복자는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영식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걱정 있으세요? 복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식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복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식 씨. 네. 혹시 상담 같은 거 해줄 수 있어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태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식당 앞에 서 있던 일, 신발을 반대로 신고 있던 모습, 집에 가기 싫어하던 태도. 그리고 잠들기 전에 했던 말까지요. 계모가 할머니 약을 바꿔야 된대요. 복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영식은 복자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약을 제대로 안 먹었어요. 밥만 먹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랬더니요? 몸이 나아졌어요. 어지럽던 것도 졸리던 것도 다 좋아졌어요. 영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어요. 복자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영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5년 형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특히 가장 가까운 어른한테는요.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그렇게 느꼈든.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뭔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분이 정말로 약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자분이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복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아니면 확인해 보면 돼요. 영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약을 검사하면 돼요. 병원 가서 성분 분석 받으면 돼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며느리분 행동도 조금 살펴보세요. 조심스럽게요. 복자는 영식을 봤습니다. 영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영식 씨 만약에 정말로 뭔가 있다면요? 그땐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우리 며느리를요? 손자를 지키려면요? 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가족이 무너진다는 것.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사장님. 영식이 복자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상하다고 느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아이가 관련된 일이라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식은 설렁탕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장님, 제 번호 드릴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영식은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복자는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치우채 영식 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식이 나간 뒤 복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명함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서랍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알약들을 들여다봤어요.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영식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다는 걸요. 일주일 뒤 영식이 다시 식당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식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복자도 앞에 앉았습니다. 영식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며느리분 이름이 한서연 맞죠? 응. 조사 좀 해봤어요. 복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식은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한서연 씨 2019년에 재혼하셨죠? 맞아. 우리 아들이 전처랑 이혼하고 2년 뒤에 서연이를 만났어. 전 남편이 있었어요. 복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박민수. 2017년에 결혼했다가 2018년에 사망했어요. 어떻게? 교통사고로 기록돼 있어요. 하지만
영식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나기 석 달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3억 원짜리요. 복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박민수 씨 어머니가 딸 하나 있었어요. 박민수 씨 누나죠. 이분이 당시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동생 죽음이 의심스럽다고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어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으니까요. 영식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은 한서연 씨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아드님이랑 만났고요. 복자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자들이 흐려져 보였어요. 영식 씨, 그럼 이게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패턴이 있어요. 패턴? 사람은 같은 선택을 반복해요. 특히 그게 성공했을 때는요. 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민수 씨 누나 연락처 알아냈어요. 만나보시겠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복자는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식이 옆에 함께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돼 보였어요. 박선희입니다. 여자가 복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자는 그 손을 잡았어요. 선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선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동생이에요. 박민수. 복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선희가 말을 이었어요. 동생은 착한 애였어요. 너무 착해서 문제였죠. 한서연을 만났을 때 전 반대했어요. 왜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동생이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근데 서연이는 달랐어요. 계산적이었어요. 선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석 달 만에 보험을 들었어요. 동생 명의로요. 서연이가 권했대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 석 달 뒤에 동생이 죽었어요. 새벽에 혼자 운전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대요. 복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동생은 그날 밤샘 근무도 아니었어요. 일찍 퇴근했어요. 조사는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나온 건 동생 것뿐이었고 블랙박스도 충격으로 망가졌대요. 선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전 알아요. 서연이가 뭔가 했다는 거요. 근데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는요? 서연이는 보험금 받고 바로 이사 갔어요. 연락도 끊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봤어요. 백화점에서요. 선희는 복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남자의 손 잡고 있더라고요. 7살쯤 돼 보이는. 그리고 옆에 남자도 있었고요. 복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재혼한 거예요. 그 집 아이 새엄마가 된 거죠. 선희가 복자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 아이 할머니세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아이 지켜주세요. 제발요. 복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카페를 나온 뒤 복자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영식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영식이 물었습니다. 복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약 검사부터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복자는 영식을 봤습니다. 태민이를 지킬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자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어요. 투명한 비닐 안에 알약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은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복자는 영식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복자가 막을 차례였어요. 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흘이 걸렸어요. 영식이 봉투를 들고 식당에 왔을 때 복자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서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보세요. 영식이 말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복자는 글자를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서 글자가 번졌거든요. 사장님. 영식이 결과지를 가져갔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혈압약 성분이 정상치보다 3배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영식은 복자를 받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처방 전에는 없는 약이요. 복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식이 얼른 복자를 부축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드님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재호한테요? 네. 가족 문제니까요. 아드님이 알아야 해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호는 서연이를 너무 믿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건 범죄예요. 복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복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호야, 내일 시간 있니? 왜요, 엄마?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아니야.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 다음 날 오후 재호가 식당에 왔습니다. 38살 복자의 외아들이었어요. 재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재호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복자는 주방에서 물 2잔을 가져왔어요. 재호 앞에 하나를 놓았습니다. 재호야. 네. 엄마가. 이상한 얘기 좀 할게. 복자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했던 말, 약을 먹지 않았을 때 몸이 좋아진 것, 약 검사 결과까지 다 얘기했어요. 재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게 뭔데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서연이가 엄마한테. 서연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자는 움찔했어요. 약을 바꿨어. 검사 결과가 나왔어. 누가 검사했는데요? 영식 씨가 도와줬어. 영식 씨? 식당 단골 그 아저씨요?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남의 말만 듣고 우리 집안 일을 그 사람한테 다 떠벌리고 다녀요? 재호야, 이게 남의 말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복자는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재호는 그걸 휙 가져갔어요.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약 성분이 좀 다르다고 서연이가 뭘 했다는 거예요? 재호야. 엄마,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 건강 챙기느라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그게 아니야. 서연이 전 남편도. 그만해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복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엄마, 우리 가정 좀 건드리지 마세요. 겨우 안정 찾았어요. 태민이도 이제 서연이한테 적응했고요. 태민이는 힘들어해. 집에 가기 싫어하고. 그건 엄마가 태민이한테 이상한 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태민이한테 서연이 험담했죠. 그러니까 애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재호야, 엄마가 언제?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서연이 괴롭히지 말고요.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구겨서 탁자 위에 던졌어요. 엄마도 나이 드니까 외로우신 거 알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관심 끌지 마세요. 재호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재호야. 재호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전 서연이 믿어요.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가정은 무너져요. 태민이는? 태민이는 괜찮아요. 애 엄마는 서연이고 서연이가 잘 키울 거예요. 재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어요. 복자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엔 구겨진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어요. 복자는 그걸 펼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펼쳐지지도 않았어요. 복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다는 걸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의 말도 태민의 불안도 모두 외면할 수 있다는 걸요. 복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엄마였는데. 복자는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나는 짐이 됐을까? 식당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웅웅거렸어요. 복자는 검사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이 넣었어요.
아들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복자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태민을 지키는 것. 그건 이제 복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복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재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도 나이 드니까 외로우신 거 알아요. 복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요. 새벽 5시 복자는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복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쯤 영식이 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아드님이랑 얘기했어요? 했어. 어땠어요? 복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어요. 영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재호가 날 안 믿는데. 그럼 경찰에 신고하세요. 증거가 있어요? 약 검사 결과 있잖아요. 그것만으론 부족하대요.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복자는 어제 밤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약 성분이 다른 것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바꿨는지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죠. 영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며느리분 행동을 기록하세요.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영식이 복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자분을 안전한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이를 여기 더 자주 오게 할게요. 좋아요. 그리고 약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알아요. 그날 오후 태민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복자는 놀라서 밖을 둘러봤습니다. 태민아, 혼자 왔어? 네. 엄마가 외출했어요. 그럼 아빠는? 회사 갔어요. 태민은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기 있어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복자는 태민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태민에게 국수를 끓여줬어요. 태민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는 저 안 귀찮아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자주 가면 할머니가 귀찮아 하신대요. 복자는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민아, 할머니는 내가 오는 게 제일 좋아. 매일 와도 좋아. 태민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태민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복자는 태민을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이상한 말 해요. 무슨 말? 할머니가 곧 아프실 거래요. 그럼 병원 가셔야 한대요. 복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제 그런 말 했어? 어제요.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복자는 태민을 떼어놓고 얼굴을 봤습니다. 또 무슨 말 들었어? 할머니가 요양원 가시면 좋겠대요. 복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안 가시죠? 태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복자는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안 가. 할머니 안 가. 약속해요? 약속해. 태민은 안심했는지 다시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복자는 태민을 안으며 결심했어요.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서연이 태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태민이가 패 끼쳤네요. 서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자도 웃었어요. 아니야. 태민이 덕분에 심심하지 않았어. 그래도 너무 자주 오면 어머님 힘드시잖아요. 전혀 안 힘들어. 서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참, 어머님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응, 먹고 있어. 다 드시는 거 맞죠? 걸으시면 안 돼요. 알아. 서연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내일 뵐게요, 어머님. 그래.
두 사람이 나간 뒤 복자는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식 씨. 네, 사장님. 증거 모으는 거 도와주세요. 제대로요. 알겠어요. 그리고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태민이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빨리요. 전화를 끊고 복자는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알약들을 내려다봤어요. 복자는 약봉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물쇠가 있는 서랍이었어요. 지키지 않으면 잃는다.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복자는 불을 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태민이를 위해서. 복자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자는 노트를 샀습니다. 작고 두꺼운 노트였어요. 그리고 매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서연이 약 챙겨줌. 6시 전화로 확인. 태민이 집에 가기 싫어함. 2025년 3월 16일. 태민이 배 아프다고 함. 화장실 3번 감. 서연이 데리러 왔을 때 아이 표정 굳어짐. 2025년 3월 17일. 서연이 약 한 주치 또 가져옴. 태민이 할머니한테 서연이 요양원 얘기했다고 말함. 복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적었어요. 날짜,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영식이 작은 녹음기를 건네줬어요.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며느리분이랑 대화할 때 켜놓고요. 이런 거 써도 돼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합법이에요. 복자는 녹음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으세요. 약봉지, 며느리분이 가져온 음식 뭐든지요. 알겠어요. 복자는 영식이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서연이 가져온 약봉지를 사진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들을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전부 잠긴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의 몸은 점점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지 않았고 하루 종일 정신도 맑았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서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그래? 약 효과가 좋은가 봐요. 계속 드셔야 해요. 응. 근데 어머님, 정말로 다 드시는 거 맞죠? 복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서 살짝 만졌습니다. 켜져 있었어요. 왜 그래? 안 믿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먹고 있어. 걱정 마. 서연은 복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복자도 서연을 봤어요. 둘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태민이가 여기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래? 난 좋은데.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애 돌보시면 힘드시잖아요. 난 괜찮아. 그래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민이도 학원 다녀야 하고요. 복자는 웃었습니다. 학원? 태민이가 7살인데 무슨 학원? 요즘은 다들 일찍 시작해요. 영어, 수학. 태민이는 아직 어려. 놀아야지.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태민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 근데 태민이가 여기 오고 싶어 하는데 어쩌겠어. 그건. 서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태민이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무슨 이상한 말? 저에 대해서요. 태민이가 요즘 저를 무서워해요. 복자는 서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무서워하는데? 제가 알아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나 봐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정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태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복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돌아선 뒤 복자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요. 그날 밤 복자는 영식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녹음 잘 됐어요. 영식이 녹음기를 들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아직은 부족해요.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한데요? 서연 씨가 약을 바꾸는 장면을 포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인정하는 말을 받아내거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영식이 복자를 받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요? 사장님이 아픈 척 하는 거예요. 복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픈 척? 네. 약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럼 서연 씨가 움직일 거예요.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 증거를 잡는 거죠. 복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사장님 식당에 CCTV도 설치하고요. CCTV요? 네. 몰래 설치할 수 있어요. 작은 거로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이틀 뒤 영식이 와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시계 안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요. 영식이 말했습니다. 태민이는요? 태민이는 계속 여기 오게 하세요. 안전하게 곁에 두는 게 중요해요.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식 씨. 네. 만약에 이게 다 제 착각이라면 어떡해요? 영식은 복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장님 약 검사 결과 기억하세요. 착각이 아니에요. 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조심하세요. 서연 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복자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복자는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오늘부터 계획 실행. 아픈 척 시작. 복자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조용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어요. 복자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렸어요. 일부러였습니다. 서연이 전화했을 때 목소리를 떨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응. 좀 어지러워서. 약은 드셨어요? 먹었어. 오늘 제가 들를게요. 서연은 그날 오후에 왔습니다. 복자는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진짜로 아픈 것처럼요. 어머님. 서연이 달려왔습니다. 복자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은 없는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냥. 몸이 무거워. 머리도 아프고.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좀 쉬면 나을 거야. 서연은 복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어요. 어머님 약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 거 맞죠? 그럼. 빠짐없이 먹고 있어. 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복자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시면 약을 더 강하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더 강하게? 네. 제가 약사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어머님한테 더 잘 맞는 약으로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양병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요양병원? 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난 괜찮아. 여기가 좋아. 하지만 만약에 또 이렇게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 걱정 뒤에 숨은 의도를요. 조금 더 지켜보자. 응? 네, 어머님. 서연이 돌아간 뒤 복자는 일어나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영식에게 전화했어요. 녹음 다 됐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며칠만 더 버티세요. 서연이가 요양병원 얘기했어요. 예상했던 거예요.
사장님을 고립시키려는 거죠.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민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계속 아픈 척했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서연은 매일 왔어요. 새로운 약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이 약이 더 좋대요. 바꿔드릴게요. 서연은 복자가 보는 앞에서 약을 바꿨습니다. 새 약봉지를 꺼내서 하나씩 정리했어요. CCTV가 모든 걸 다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약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자는 새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서연이 나간 뒤 복자는 즉시 영식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식이 와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완벽해요. 약 바꾸는 장면 다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새 약도 검사 맡겨야 해요. 그리고 영식이 복자를 봤습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해야 해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새 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식이 결과지를 가져왔을 때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수면제 성분이 이전보다 2배 늘었어요. 그리고 영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항정신성 의약품 성분도 나왔어요. 이건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약이에요. 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요. 며느리분은 사장님을 의도적으로 약물에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요양병원에 보내려는 거죠. 그럼 재산 관리도 태민이 양육권도 다 며느리분이 갖게 되고요. 복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태민이는? 태민이도 위험해요. 언젠가는. 영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자도 알고 있었어요. 박민수처럼 태민도 언젠가는 방해가 될 거라는 걸요.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당장요. 복자가 말했습니다. 영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아는 형사한테 연락할게요. 이틀 뒤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형사가 복자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복자는 준비해둔 모든 걸 내놨습니다. 노트, 녹음 파일, CCTV 영상, 약 검사 결과지. 증거가 충분하네요. 형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아드님은 이 사실을 아세요? 복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거예요. 말해도 안 믿었으니까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사흘 뒤 서연이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복자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영식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재호였습니다. 엄마. 재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서연이를 신고했어요. 그래. 왜 그러세요?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만드세요? 재호야, 서연이는. 엄마, 서연이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와서 약 얘기하는데 그게 다 오해라고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요? 엄마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복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호야, 서연이는 너를 속인 거야. 박민수처럼. 그만해요.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재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자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영식이 복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옳은 일 하신 거예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서연이 체포됐습니다. 약물 투여, 사기,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경찰은 서연의 집을 수색했고 불법으로 구입한 약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도 나왔어요. 복자 명의로 3억 원짜리 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몰랐던 보험이었어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복자는 경찰서에 앉아 있었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한서연 씨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부인했는데 증거를 보여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약 바꾼 것, 보험 가입한 것 다 인정했어요. 복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민이는요? 손자분은 안전해요.
아버지가 데리고 있고요. 재호가. 아드님도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실 겁니다.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재호가 서 있었어요. 복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호야. 재호는 복자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재호는 복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엄마 제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됐어. 이제 됐어. 복자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재호는 복자 품에서 울었어요. 거짓은 오래 숨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났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식당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랐습니다. 서연은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어요.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복자는 관심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태민이가 안전하다는 것이었어요. 아침 8시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뛰어 들어왔어요. 복자는 무릎을 굽혀 태민을 안았습니다. 우리 태민이 학교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태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어요.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재호가 뒤따라 들어왔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태민이 데리고 있을게요. 엄마는 쉬세요. 괜찮아. 태민이 할머니 좋아하잖아. 그래도 엄마도 쉬셔야죠. 재호는 복자 옆에 앉았습니다. 태민은 주방으로 달려가 앞치마를 가져왔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복자는 태민에게 작은 앞치마를 둘러줬습니다. 태민은 신이 나서 주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재호가 복자를 봤습니다. 엄마. 응? 정말 미안해요. 재호는 벌써 100번도 넘게 사과했어요. 복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다고 했잖아.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서연이만 믿고. 재호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민이 잘 키울게요. 엄마처럼요. 복자는 웃었습니다. 그래. 너 잘할 수 있어.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복자는 평소처럼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날랐습니다. 태민이 옆에서 물수건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저 잘하죠? 그럼 우리 태민이 최고야. 오후 3시쯤 영식이 왔습니다. 사장님 설렁탕 하나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복자는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떴어요. 영식 앞에 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영식 씨 정말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영식 씨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영식은 복자를 봤습니다. 사장님이 잘하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자는 문을 닫았어요. 재호와 태민이 함께 정리를 도왔습니다. 셋이서 탁자를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어요. 할머니 이제 집 가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응 가자. 복자는 불을 껐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태민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응? 저 할머니 사랑해요. 복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태민을 내려다봤어요. 태민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민아. 복자는 태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을 나섰어요. 재호가 문을 잠갔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복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혼자 식당을 지켰어요. 아들을 키웠고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나 자신도 지켰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아도 복자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의심했고 조사했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재호가 물었습니다. 복자는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저도요, 할머니. 태민이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복자는 태민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길었어요. 때론 힘들었고 때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0살에 남편을 잃었을 때도, 혼자 아들을 키워야 했을 때도, 식당이 어려울 때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버텼어요. 할머니, 내일도 식당 와도 돼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와. 와. 할머니 최고. 태민은 신나서 복자 손을 흔들었어요. 복자는 그 작은 손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재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서 같이 저녁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집 갈게. 엄마. 괜찮아. 엄마는 혼자가 편해. 복자는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민아, 잘 자. 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복자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재호와 태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복자도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돌아 혼자가 됐을 때 복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복자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번 생은 내가 나를 지켰다. 복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복자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깨도 펴져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복자는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자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것, 믿은 것, 싸운 것, 그리고 이긴 것. 복자는 집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켰습니다. 환한 빛이 방을 채웠어요. 복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천천히 마셨습니다. 물은 깨끗하고 시원했어요. 복자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둥근 보름달이었습니다. 잘 살았어. 복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 그리고 복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예요. 식당에 가서 육수를 끓이고 손님을 맞을 거예요. 태민이 올 거고 함께 웃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복자는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요. 1년이 지났습니다. 복자의 식당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수저 정리할까요? 태민이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8살이 된 태민은 이제 할머니 허리춤까지 왔어요. 앞치마도 제법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 우리 태민이가 다 컸네. 복자는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민은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재호도 주말마다 식당에 나왔어요. 설거지를 돕고 청소를 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밝아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가게 물려받아도 될까요? 재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복자는 웃었어요. 조금만 더. 엄마가 조금만 더 할게.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일하는 게 좋아. 복자는 정말 괜찮았어요. 약을 끊은 뒤로 몸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물론 일은 넘은 몸이라 여전히 무릎은 아팠지만 예전처럼 어지럽거나 졸리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낯선 여자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윤복자 사장님이세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박선희예요. 기억하세요? 복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민수의 누나 선희였어요. 어머, 선희 씨. 안녕하세요, 사장님. 선희는 복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뉴스로 봤어요. 한서연이 잡혔다고. 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선희는 복자를 꼭 안았습니다. 복자도 선희를 안았어요. 선희 씨 동생도. 이제 좀 편히 쉴 수 있겠네요. 네, 동생 산소에 다녀왔어요.
한서연이 벌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희는 복자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복자는 선희를 위로했어요. 선희가 돌아간 뒤 복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머니. 태민이 복자를 불렀어요.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태민은 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착한 어린이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와, 우리 태민이 대단한데?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제가 친구들한테 친절하대요. 태민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웃었습니다. 복자는 태민을 안아줬어요. 할머니가 제일 자랑스러워. 저도요, 할머니. 저녁이 되자 복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태민과 함께 불을 껐어요. 하나씩 천천히요. 할머니, 내일도 올게요. 그래, 내일 보자. 복자는 태민을 배웅했습니다. 재호가 태민의 손을 잡고 걸어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복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복자는 혼자 남은 식당을 둘러봤어요. 낡은 간판, 오래된 탁자, 긁힌 의자들. 4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복자는 탁자를 쓰다듬었어요. 나무의 결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복자는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혼자서요. 복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나는 강했어. 복자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할 거야. 복자는 불을 끄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가득했어요. 복자는 별을 보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복자의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복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0 넘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낸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힘든 상황에 놓인 분이 계신가요?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여도 약해 보여도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